자, 오늘은 표준을 넘어서 아주 특별한 트랜지스터의 세계로 떠나볼 겁니다. 우리 주변의 기술을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숨겨진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어떤 친구들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영웅, 바로 CMOS 트랜지스터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대단한 부품이에요. 근데 망치 하나만 가지고 집 전체를 지을 순 없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특정 작업에는 그에 딱 맞는 스페셜한 도구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볼까요? 이 친구의 전문 분야는 딱 하나, 바로 속도입니다. 오직 스피드. 고주파 성명이 생명인 그런 분야에 투입되는 전문가, MESFT입니다. 메스페트의 속도 비밀은요, 바로 쇼트키 게이트라는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트랜지스터는 절연층이라는 일종의 벽을 세워서 제어하거든요. 근데 메스페트는 그 벽을 없애고 금속이랑 반도체를 그냥 바로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죠.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MESFET는 대체 언제 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할 때, 관련비소, 영어로는 GAS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수 재료로 만들어서 오지통신이나 위성통신 같은 데 쓰이는 초고주파 집적회로 MMIC의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넣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일 때 등장하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속도 전문가를 만나봤으니까 이번엔 다른 전문가를 만나봐야겠죠? 속도와는 정반대로 아주 작은 신호를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해야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증폭의 대가,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BJT가 등판합니다. BJT의 핵심 능력, 그건 바로 증폭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수도꼭지를 살짝만 돌렸는데 거대한 댐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BJT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작은 수도꼭지처럼 아주 조그만 입력 전류로 어마어마하게 큰 출력 전류를 콸콸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BJT가 부리는 전류 증폭의 마법입니다. BJT가 왜 증폭의 대가냐면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들어온 전류보다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더 큰 전류를 내보내도록 설계된 거죠. 이 엄청난 전류 이득이야말로 BJT가 왜 고품질 오디오 앰프나 정밀 측정 장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품인지를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물론 엔지니어들이 BJT를 쓸 땐 그냥 증폭 잘 되네 하고 끝내지 않아요. 마치 오디오의 여러 다이얼을 조절하듯이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신호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즉 이득은 어떤지, 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주파수 특성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BJT의 진짜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해요. 바로 규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반도체 칩은 손톱보다도 작잖아요? 그런데 TV 화면처럼 이렇게 거대한 면적 위에 전자회로를 찍어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들고 나타난 게 바로 TFT입니다. TFT가 왜 특별하냐? 그건 만드는 방식부터가 완전 달라서 그래요. 보통 트랜지스터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실리콘 밭 위에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TFT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유리처럼 넓은 땅 위에다가 반도체 막을 얇게 인쇄하듯이 쫙 깔아서 만듭니다. 바로 이 유연함 덕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여기에도 현명한 타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대한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자유를 얻는 대신 최고급 스포츠카 같은 속도는 좀 포기해야 해요. 뭐랄까, 경주에서는 토끼한테 질지 몰라도 훨씬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북이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쫙 모아볼까요? 누가 어떤 임무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지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빽빽하게 넣어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 그럼 우리 표준 CMOS FET. 미친 듯한 속도가 필요하다? 스피드광 GAS MESFET. 작은 신호를 엄청나게 키워야 한다? 파워풀한 BJT. 그리고 TV처럼 거대한 화면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유연한 거인 TFT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정말 확실하죠? 이런 특수 트랜지스터들이 그냥 실험실에나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매일 쓰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바로 그 안에서 이 전문가들이 정말 쉴 틈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니터 화면에 그 수많은 픽셀들, 그거 하나하나를 TFT가 껐다 켰다 제어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5G 신호를 휙휙 잡아내는 건 GAS, MESFET 덕분이죠. 또 헤드폰에서 풍성한 사운드가 터져 나오는 건 BJT가 그 작은 소리 신호를 힘껏 증폭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 기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기 인용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든 상황에 통하는 최고의 트랜지스터 같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속도나 힘보다 얼마나 넓은 면적에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엔지니어링의 핵심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자, 앞으로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더 강력한 힘,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유연성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전문가들 중에서 과연 누가 미래의 새로운 표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문가가 깜짝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